일이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일요일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가요? 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를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나라에 넘쳐나는 도둑놈들 어쩌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참 도덕성의 문제인데요. 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정신을 못 차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네, 방송을 전개합니다. 네, 나라에 넘쳐나는 도둑들, 도둑놈들 어쩌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교육부를 부총리급으로 세웠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오죠. 네,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공감을 할 텐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고 교육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념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교육이라는 것은 오직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인성, 도덕성, 사회성, 그리고 창의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게 교육인데,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을 펼쳐나가고 우리 사회를 학벌주의로 만들면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병이 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병든 모습이 결국에는 결과가 각종 사회 곳곳에 비리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이 도덕성이 타락되어 있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난무하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아주 일요일인데 또 다들 바쁘게 또 지내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 이 교육이라는 측면들이 잘못 전개가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 전체가 병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와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공무원, 정치, 또 종교, 사회, 곳곳 분야가 비리와 부정부패로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저도 답답하지만 국민들도 굉장히 답답해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이렇게 많은 비리가 넘쳐난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철저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의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 될 정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한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 홍익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그렇게 탄생된 국가인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참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사회 전반이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정황으로 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완전히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진짜 양심 세력, 양심 세력들의 양심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그러한 문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범죄 비리가 많은 그러한 나라가 됐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하고 사회 곳곳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도 이렇게 뭐 충북교육청 비리 사건, 그러니까 교육청이라는 측면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감 선거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교육감 선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서울시장 선거와 서울교육감 선거를 비교해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는 이 정치꾼들이 정당 보조금을 500억을 가져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정당 보조금 500억 그리고 선거 끝나면은 선거 보조금 뭐 지방선거다 그러면 3,200억을 가지고 이제 치르게 되는 건데 그리고 선거 전에 또 선거 보조금 또 매년 정당이 가져가는 500억의 정당 보조금이 있어요. 근데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면 안 된다 하니까 교육감은 어때요? 이 정당 보조금도 없고 선거 보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판에 돈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육감들이 선거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할 교육청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고 그러면은 그 지역의 수많은 학교나 뭐 교육기관들 학부모들한테 무슨 모범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또 교육청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걸렸어요. 이 참 심각한 문제죠. 네,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그러한 교육청이 안 좋은 것들에 계속 연루돼서 방송에 오르내리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기장올개님 안녕하세요. 네, 정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코코마미 TV님 새로운 역사를 이제 국민들이 나서
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 그러니까 한국이 홍익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홍익 정신, 그리고 애민 정신, 네, 이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유럽 국가 연합이 있는 것처럼 뭐 동남아 국가 연합, 네, 아프리카 국가 연합, 뭐 독립 국가 연합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한국이 이제 전라도 경상도 지역 싸움 그만하고 코리아 세계 국가 연합, 그러니까 한국이 코리아 세계 국가 연합이라는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 몽골 한몽 국가연합 한몽 국가연합 추진 운동본부의 사무총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비자 혜택을 준다든지 경제 협력을 한다든지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협력을 해나가는 거죠. 그때 참 한국이라는 이 좁은 나라를 우리가 국가연합이라는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이라는 틀을 가지고 개별 국가연합, 그러니까 뭐 한국 몽골 국가연합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 해갖고 공동체 국가연합도 추진해서 우리도 지금 미국이 나토를 통해서 뭔가 국가연합체들을 끌고 나가듯이 이제 대한민국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 나눠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국가연합을 주도하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연합을 주도하는 꿈. 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국가연합의 꿈을 꾸면서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열정을 불태웠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네, 엠마님. 네, 마지막 시대의 혼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양심에 총 맞은 자들이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주 심각한 거죠. 네, 만달님 반갑습니다. 생기님, 양종훈님, 정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수진김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국가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국가연합 있잖아요. 유럽 국가연합에 우크라이나가 유럽 국가연합, 유로연합의 후보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한국도 꿈을 크게 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나눠놓고 싸우고 이거는 정치인들이 만든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아주 그냥 개미만한 국민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개미만한 국민들.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고구려, 발해, 부여 이러한 역사가 대륙의 역사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단군의 이 아사달이라든지 이러한 역사들이 보면은 대륙의 역사단 말이에요. 대륙의 역사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 배달국이나 환국이라든지 이 고조선 이러한 역사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대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꾼들, 그리고 이 탐관오리들, 이 특권 귀족들이 국민들을 그냥 다 콩알만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원대한 꿈을 꾸지 못하고 전라도 경상도 나눠놓고 싸우고 뭐 충청공화국, 전라공화국, 경상공화국, 서울공화국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국가들이 연합을 하는 걸 보세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이 동남아 국가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힘을 키우는 거죠. 유럽 국가들이 유럽
국가연합, 네, 또 미국은 나토라든지 이런 걸 만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한국이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을 만들어서 많은 우리가 홍익 정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 정신과 더불어서 다양한 K 문화, 한국의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정책, 경제 이런 연대를 해나가는 겁니다. 연대를. 그러면서 한국의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가 서 있으면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홍익 정신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면 세계가 한국이 주도하는 국가연합에 참여하고 싶어 할 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 국가연합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몽 국가연합, 네, 해서 몽골과 다양한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교류를 열어가는 거죠. 개별 국가연합을 하겠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개별 국가연합을 맺기도 하고 공동체 국가연합 그러면은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 이 정도의 국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제가 많은 이렇게 해외를 다니면서 비행기에서 항상 그런 꿈을 꿨거든요. 네, 한국이 이제는 제발 이 진짜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말고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국가연합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냥 도둑놈 소굴이 된다면은 나라의 미래가 없죠. 네, 아니 도둑놈 소굴이 되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곳곳에 뭐 비리가 없는 곳이 없어요. 비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으면서 참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참 답답한 그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심각한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내년에 또 건강보험, 네, 건강보험이 곡간이 적자가 났대요. 그래서 내년 보험료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또 미리 또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듯 하고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도 과거에 비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국민들이 눈 뜨고 조사를 해야 돼요. 네, 눈 뜨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 중국 기업에 10조를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래서 중국 기업에 10조 원을 투자할 때 왜 투자했는가? 또 누가 투자했는가? 그리고 이게 어떤 또 혹시나 어떤 거래가 있진 않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분 가치는 30에서 40% 하락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이 중국 기업에 투자를 했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국민들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10조를 출자했대요. 정부, 그러니까 국민 돈이죠. 국민 세금을 10조를 출자했는데 그거 다 썼다라는 거죠. 다 바닥이 나버렸대요. 다 바닥. 그러니까 이거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이거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렀을까요? 이런 공공기관으로
배가 터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연금공단, 석유공사 등 22곳이 완전 자본이 잠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보다 부채가 더 많아져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연금도 큰일이에요. 저는 이거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네, 또 근로복지공단, 또 뭐 요양급여,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이 돈을 내고 있는데 이거 국민들이 상처받을까봐 참 걱정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그거 말고도 뭐 각종 문제로 인하여 이제 우리 국민들이 크게 절망할 상황이 터질까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요. 근데 석유공사가 8천억에 샀는데 28억에 매각을 했다라는 거죠. 석유회사 하나를 8천억에 샀는데 28억에 매각을 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참 이 매각을 한 이 과정, 그리고 왜 매각이 됐는가, 또 여기에서 리베이트는 없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지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답답한 한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참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어쩌나라는 고민들이 많고요. 참 이게 뭐 우리나라의 일인데, 우리나라의 일인데 이 도둑떼들을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우리나라가 이게 예상됐던 거예요. 네, 이 잘못된 입시 위주의 이 수능 위주의 교육들,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게 사회성도 배우고 협동심도 배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 양심 이런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성과 양심, 그 양심을 수련해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그냥 상대방을 이기는 것만 배우는 거죠. 상대방을 이기고 시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기고 이쪽으로만 공부를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 되는 것이고, 그 잘못된 교육이 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예? 또 뭐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왜 학교를 다녀야 돼요?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네.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가 사람다움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학교인데 시험 준비하는 곳이 학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학도 취업 준비하는 곳이 대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전체가 다 병들어 버리는 거죠. 병들어 버려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그냥 뭐 사회 곳곳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 정치인이 되고, 그런 자들이 뭐 사회 곳곳에 지도층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곳곳에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사회를 보면은 그 나라의 건전성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기강이 서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미래가 있으면은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반듯하게 서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우수하게 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실태를 보면은 뭐 그냥 도둑놈 소굴이 따로 없어요. 그냥 도둑놈 소굴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 이 나라가 이제는 끝물에 왔구나. 대한민국 말기가 너무나 빨리 왔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세상도 끝을 치면 반등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끝까지 갔습니다. 국민이 각성해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정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그러한 듯 합니다. 네, 이제 끝을 치고 반등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온 거고, 여기서는 진짜 국민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문정권 때 대체 어떡한 거야 이렇게. 문정권이 공무원을 너무 늘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자영업을 한번 해봤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가 돈이 없으면은 당연히 긴축 재정을 해야 할 것이고 직원도 줄여야 될 것인데 그냥 방만하게 경영을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정황으로 와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참 심각한 그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공무원이 꿈인 나라는 희망이 없다. 네, 김 작가님. 네, 맞습니다. 이 공무원이 꿈이다. 그러면 참 뭐 희망이 없는 거죠. 네.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렇죠. 청년들이 막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돈 먹는 하마는 따로 있네요. 덕용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나라가 국민 상대로 도둑질하네요, 행운아님. 그러니까 이 도덕성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돈 빼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은행들도 보면은 은행에 그 횡령 사건이 많이 터지고 뭐 공무원들이 뭐 115억을 횡령했니 이런 사건들 터지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양심이 없고 도덕성이 없으면은 돈 앞에서 다들 도둑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은 신입 공무원이 횡령하다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도둑질하려고 온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황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아주 심각한 거죠. 네, 정무기님 지난 5년 동안 잘못한 경제, 정치 다 뒤집어 엎어야 다시는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그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뭐 북한에 끌려다니고 중국에 끌려다니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나라들에 끌려다니고 이런 식의 정치를 하게 되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원대한 꿈을 꿔야 된다. 네, 그래서 국가연합을 주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원대한 꿈을 꾸면서 이 한국의 젊은이들도 세계와 우주를 향한 꿈을 꾸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절망 속에서 희망 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서의 발돋움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주 시대가 많이 열리게 될 거예요. 우주의 자원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로봇이 채취를 해 가지고 다시 지구로 보내는 그러한 이 엄청난 혁명의 시대가 열릴 텐데요. 무한한 게 또 우주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주를 향해서 꿈을 꾸고 세계를 향해서 꿈을 꾸고 그리고 바른 대한민국, 반듯한 대한민국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가뜨렸다가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멋쟁이형 TV님, 고위공직자들이 지들이 기득권 도둑놈이라 큰 도둑은 안 잡고 피라미들만 잡아서 언론에 선전합니다. 네, 그 검수완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검수완박을. 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상 이 나라에서 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계속 외치고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우주도 우주고 또 국가연합의 이러한 꿈들도 펼쳐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개해야 합니다. 정인님, 김정은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신만 흐트러뜨립니다. 기득권은 북한 인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전 통일부를 없애고 국제 북한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세계인들을 거기에 배치하고 한국인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북한 국제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일부는 폐지하고 북한 국제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을 다뤄야 돼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존재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벗어나면은 탈북자가 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뭐 해외 여행, 해외 이주, 해외 이민, 뭐 해외 유학 이런 거 허락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가면은 탈북자가 되는 아주 수준 이하의 아주 감옥소 같은 저런 비인권 국가는 절대로 존속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남북 연방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북 연방 통일이 아니라 반드시 북한은 인권을 우리가 언급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유 통일로 가야 된다. 근데 동독과 서독의 통일처럼 자유 통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병금님, 쌍벌제 폐지도 시급합니다. 네,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그 쌍벌제를 폐지하겠습니까? 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네, 그래서 돈을 준 놈 받은 놈 있으면은 이 돈을 받은 놈만 처벌하자라는 쌍벌제. 이것도 이제 허경영 전 후보가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하겠냐고요, 이거를.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단계적으로 뭐 돈 비리에 연루된 자가 예를 들어서 자신이 양심 선언을 할 경우에는 죄를 뭐 대폭 경감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같은 죄를 졌는데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의 평등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수하면 광명 찾듯이 자수하는 자들한테 대폭 좀 죄를 경감해 주는 그러한 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참 곳곳에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은 김씨 세습 공산왕조다.
그러니까 북한은 김씨 세습뿐만 아니라 문제가 이 정치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이상. 수령님이라 그러고, 예, 그래서 뭐 어버이 수령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어버이 수령님. 기독교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듯이 어버이 수령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세뇌를 시키는 거죠. 신정 정치라 그럽니다. 그걸 신정 정치. 그러니까 정치를 종교하고 합쳐놔 버린 거예요. 이란이 신정 정치 하듯이. 근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북한은 김일성이 신이 돼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김일성이 주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 영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에서 기독교를 교묘하게 정치하고 섞어가지고 궁극주의, 왕조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네, 이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섞어 놓은 거예요. 신정 정치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지구상에 아주 괴상한 나라가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저 환상 같은 뭐 민족주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자유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자유 한국, 자유 통일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수립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뭐 계속해서 네, 계엄령을 선포해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엠마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이 넘쳐나는 이 도둑놈들, 이거 진짜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가고 변화를 유도해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썩어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이게 뭐 도둑놈들 얘기해서 그런지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는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네, 좀 이렇게 문제를 거는 것 같네요. 네, 네, 하여튼 뭐 저녁 식사 또 맛있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들에 계속 주변에 국민동의 청원들 또 함께 여론을 만드는데 많이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이쪽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공격이 있는 듯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저녁에 뵙도록